자의 번뇌를 그 말라식은 만나서식은 항상 동반하고 있다. 즉 자아는 실제한다고 하는 생각, 자아에 대한 무지, 이것은 자아라고 하는 착각, 자아에 대한 애착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만나서식은 그 외의 대상과 접촉 등으로 생을 받는 것. 생을 받는 건 새끼, 육기, 무새끼에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응하는 것을 항상 동반하고 있다. 자, 이게 6번째 개송이니 7번째 개송. 그것은 아래한이라는 최고의 성자에게는 존재하지 않고 또한 멸진정에서 존재하지 않고 출세간도 인간에게는 자아가 없다는 진리를 직관해 세간적 존재를 초월한 수행도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의 제2정편이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이 길을 이제 공부를 해보죠. 만화식이 어떤 본성을 가진 마음입니까? 이 말라식이라고 하는 만화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얘기해서 이거는 잠재되어 있는 의식, 신청의식인데, 표면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표면으로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건 있죠. 분노가 쌓이면 어디 됩니까? 분노가 쌓이면은 나중에 폭발하게 됩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이렇게는 일상생활에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떤 그런 일들이 있는데 심리적인 현상들이라는 게 마음에 이렇게 쌓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리아식의 종자로서, 씨앗으로서 이렇게 쌓이는 겁니다. 사이에 있다가 어느 순간 그걸 탁 폭발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잠재된다든지 하는 것이 이해될 거예요. 근데 말라식은 잠재되어 있는데 단지 그런 정보가 사이에서 폭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그 인식작용으로서, 그러니까 10개의 마음 중에 하나예요. 이 말라식이라는 게. 그것도 자아의식으로서 은연히 작용한다는 것이죠. 근데 의식상에 내닫고 얘기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 뒷면에는 이 말라식이 작용하고 있다. 말라식이 자아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우유를 마시지 않는다. 그 어머니나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하는 거면 아이를 안고 이렇게 흔들어줘요. 흔들어주면 아이가 살포시 이제 잠이 들죠. 비몽사몽 상태에서 우유병을 탁 입에 넣어주면 잘 빨아먹는 거. 얘기하잖아. 그러면 비몽사몽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본능적으로 우유를 빨아먹는 것은 뭘까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본능적으로. 거기에 이제 말라식의 작용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본 것 하나.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송강사 살 때 방장 스님 모시고 또 지안 스님하고 성가대학원 학장으로 있었던 지안 스님, 원순 스님, 그리고 학인 스님들 통역관으로 이제 대만에 스님하고 해서 선종사찰 답사를 했어요. 그때 글을 쓸 일이 있어가지고 가게 됐는데 석상사락하는 절을 찾아갑니다. 그때 가이드가 그게 90년대니까요. 가이드가 조선족이었어요. 근데 그 석상사라는 절은 선종사찰인데 도로가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잠을 자는데 어떻게 자는가 하면은 두 발은 이게 문 있잖아요. 문 들컹들컹한 문이 열리고 하면 안 되니까 그것을 문이 열리지 않도록 발을 탁 공부고 있고 한 손은 뒤로 이렇게 딱 잡고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그냥 자는 게 아니고 코를 골며
고르면서 자는 거죠. 코를 고르면서 자면은 의식이 들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왜 덜컹거리는데 또 안 떨어지는 얘기죠. 의자에 떨어지지도 않고. 또 용하게 문이 들컹들컹한 문을 탁 받치고 열리지 않도록 하고. 이 불가사의라는 거죠. 제가 지켜보기에는. 코를 골면 의식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것도 본능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말라식의 작용이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게 말라식이라 하는 것은 이 표면에 드러나지는 않는데 행위적으로 뭐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공부예요. 자, 한번 봅시다. 말라는 산스크리트어로 마나스를 음사한 것으로 사량하다, 생각하다의 의미이다. 즉 사량하는 것이 말라식의 본성이고 속성이라는 것이다. 이 사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생각할 사자, 할 양자예요. 이걸 이제 사량이라 하는데, 이 좀 비슷한 글자가 뭔가 사랑이 있죠, 사랑이. 그래서 국어학자들은 사량에서 사랑이 왔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사랑, 내 사랑, 이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하는 것은 누구를 생각한다 하는 말로 동의어입니다. 얘기하자. 생각해보면 어때요? 그래서 이 사량이 사랑으로 바꾸어 봐도 이치는 맞습니다. 누굴 사랑하느냐 하는 거죠. 아리아식이 사랑하는 것은 말라식이 사랑하는 것은 아리아식을 사랑해요. 아리아식. 이 마나스에 사랑하는 아리아식이에요. 아리아식은 최신층 의식이거든요. 극미시의 의식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향사랑이라는 말을 씁니다. 향자 앞에 뭐가 있는데? 네, 향. 향이라 하는 항상 사랑인데 왜 향사량을 하느냐 하면은 아리아식이 늘 24시간 늘 깨어있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아리아식이 24시간 늘 있으니까 그걸 사랑하는 말라식이 내다, 저 아리아식은 내다 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끊이짐이 없이. 그래서 항사랑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는 향심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표층의식은 의식은 어때요? 의식은 있다가 없다가 이렇게 해요. 항상 하지는 않습니다. 의식이 항상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교통사고나 차에 맞춰서 넘어지고 이러면은 잘못하면 의식을 잃어버리죠. 기절해버립니다. 또 깊이 잠이 빠져버렸을 때는 또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의식은 항상 하지는 않습니다. 의식은 있다 없다 이렇게 하는데 말라식은 항상 사량해요. 항상 있긴 있는데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 아리아식이라는 최신층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긴 하는데 짝사랑이에요. 왜 짝사랑이란 거면 아리아식은 엄연히 무합니다. 자, 이게 이제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아리아식을 말라식이 사량한다 했죠. 사량하는데 사랑의 내용이 자아예요. 내다 하고 사랑을 하는데 말라식은 엄연히 내용이 무아예요. 무한데 자아라고 사랑하니까 이 사랑은 짝사랑일 수밖에 없죠. 짝사랑이죠. 양쪽이 서로 좋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 혼자 살아가는 거죠. 이 사량이 아니고 하나 지웁시다. 사랑. 예. 그러죠. 근데 이러한 사실은 우리는 의식상은 알 수가 없다. 심청의식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행동으로나, 그 다음에 의식이 자아를 주장할 때나, 그때 되면 이 말라식이 밑에서 작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라식의 본성이 뭐냐, 속성이 뭐냐, 사랑하는 것이 속성이다, 이래 보면 돼요. 그래서 제5개송의 B에서 사량을 본성과 속성을 삼는다는 표현은 말라식의 성질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아리아식은 저장하는 것을 기본 성질로 한다면, 그죠? 말라식은 사량하는 것을 기본 성질로 하는 마음이다. 그렇다면 말라식은 무엇을 어떻게 사량하는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라식은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다시 말해, 말라식은 자기에게 얽매이고 자기 중심으로만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얼른 생각나는 게 있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죽어버린 남자 이야기. 나르시즘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심리를 나눌 때 6도를 심리를 얘기합니다. 6도. 남을 해치고 생명을 죽이고 못살기를 굴고 이런 걸 지옥 심리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 상대도 막 괴로워 막 죽을 것 같죠. 그런데 괴롭히는 사람도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지옥 심리라고 해요.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추구해가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악의 심리라고 해요. 남이 잘 되든 잘못되든 사람은 남이 어떻게 됐든 관계없이 자기 욕망을 추구하면서 매우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그런 걸 이제 지옥 심리라고 해요. 악의 심리라고 해요. 악의는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 매우 이기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축생 심리는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 것밖에 없어요. 주색 잡기 하는 게 다 축생 심리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지옥, 악의, 축생, 이건 3악도의 심리죠. 그런 심리는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거나 축생으로 태어나거나 악의로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수라 심리는 뭔가 하면 싸움 좋아하는데 계속 싸우는 거예요. 상대 싸워서 이기고 직장에서 어디서는 싸워서 이겨야 직성이 풀려. 그러면서 자신을 개선해가는 심리. 그래서 싸우는 심리를 갖다가 악의 심리라고 해요. 그럼 인간의 심리는 뭘까요? 인간은 뭘 대변하느냐, 인간은. 천상 심리는 마음이 아주 음안해서 도덕성을 잘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 베풀기를 줘요. 자꾸 베풀고 하면서 남이 뭐 비난하든 뭘 하든 웃고 쓱쓱 달치는 마음이 너무 좋아. 상처도 아니고 자아간 점도 별로 없어. 이건 천상의 심리. 이런 사람 죽으면 천상이 태어나. 얘기하자. 뭐 별 고민도 없어. 그래 이런 사람 물건 잃어버리거나 매덕을 탕진을 하고 막 사기를 당하고 이래도 허고 웃고 다니는 사람. 그 사람 보면 이 골빈 사람이라고 욕을 하는지 세계가 될 부분입니다. 말라식은 어떻게 생기느냐? 아리아식으로부터 생겼다. 그건 이 말라식이라는 자아의식이고, 이건 항상 그 번뇌를 일으키는 주범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열애작 사상에서는 전혀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애작 사상에서는 인간은 본래 청정한 존재라고 한다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봅시다. 이건 좀 다른 점인데,
자, 이게 아리아식에서 전변에 나온 것이 뭐냐 하니까 말라식입니다. 말라식인데, 그런데 열애장 사성에는 자성청정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아, 여기 재밌는 말입니다. 자성이 청정하다. 청정이라 하는 말은요, 생멸이 없다는 뜻입니다. 생멸이 없다. 그래서 생멸이 없기 때문에 이 자성청정은 생사가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 지금 다른 마음은 말레이시아는 생사가 있거든요. 의식도 생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성청정심은 생사가 없는 건데, 생사가 있는 마음하고 결합이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만날 수가 없어. 코드가 안 맞아요. 하나는 생밀이 없고 하나는 생밀이 있는 거하고는 코드가 안 맞아서 섞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자성청정수의 입장이에요. 말하자면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인간에게 존재하는 번뇌와 아집 같은 오염된 성경은 외부로부터 날아들어온 먼지와 같은 우연적인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이것을 심성, 본정, 객진, 번뇌라고 합니다. 불교는 우연을 얘기 안 합니다. 사실. 이거는 우연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하는데, 우연이다 이러면 곤란해요. 저절로 생기고 하는 것은 없어요. 불교에서는 저절로 생기고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생기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우연이란 말은 안 씁니다. 그래서 여튼은 이것을 심성, 본정, 마음의 본성은 깨끗하고 객진, 번뇌라고 합니다. 객은 뭔가 막 번뇌다 이죠. 진은 티끌이죠. 티끌은 본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객진, 번뇌는 손님과 같이 먼지처럼 날아들어 온 우연성의 성질이 강한 번뇌다. 그래서 먼지를 불어서 날려버리면 청정한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성가에서는 보통 얘기하는, 깨끗한 거울에 먼지 털고 닦아라. 신수대사 그렇게 얘기했죠. 왜냐하면 마음골 본성은 깨끗하기 때문에 우연으로 먼지가 날 들어와서 털고 닦으면 된다. 이렇게 했고, 그래서 한 발 더 들어가가지고 육자의 능스님은 마음의 본성, 마음 거울 자체는 원래 먼지 자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육조 스님 이야기하거나 심수대사가 얘기하거나 여기서 말하는 거는 마음이 청정하다, 본성 청정이라고 하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식과 열애제장 사상을 또는 중간 사상 이 세 가지 가르침을 하나로 해통하고 있는 논수가 있어요. 이 대성기신론이에요. 그래서 대성기신론에다 아리아식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망 하합 식이다. 진은 자성청정한 불성을 이야기하고, 망은 아리아식을, 두 개가 딱 합한 식이라고 해요. 두 개 합은 딱 했긴 했는데 섞이진 않아. 합은 했지만 안 섞여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합식을 깨트리는 게 수행입니다. 하합식을 탁 깨트리면은 뭐만 남는가 하면은 불성만 남고 허망은 사라져.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성기신론 입장이에요. 얘기하자면. 그게 재밌는 거예요. 우린 자성이 청정하다 이거죠. 그 뭐냐, 청정한 내용 공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공은 생멸이 없는 걸 얘기하고, 돌고 깨끗함이 없는 걸 얘기하거든. 그래 우리 마음의 본성이 공하다는 얘기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리아식도 본성이 무아예요. 공이고. 얘기하자면. 그 어쨌든 이런 걸 보면은 유식하고 이 불성의 가르침하고는 상당하게 상반되는 것 같이 여기지만은 원효 스님은 대승 기신론을 그걸 해석하면 유식과 열애장사는 해동을 해버립니다. 그런 주석을 하고 있어요. 그게 해동수입니다. 얘기하자면은. 예. 다른 말로 하자면 인간이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열애장 사상은 중국의 전자, 중국 선종의 사상적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는 말라식이라 하는 게 어디서 왔나? 아리아식에서 전면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왔는데 나온 이것이 말라식을 아리아식을 잘 얘기하는 게 이제 아리아식 특징이에요. 근데 내부에서 일어난 거죠. 내부에서 일어났지만은 말라식은 역시 본성이 아니거든요. 객진 분야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성기신론에서 아리아식과 말라식의 관계를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나 이걸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대성기신론 아리아식이라고 해요. 아리아식이라는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업의 모습이 있어요. 두 번째는 전사입니다. 세 번째는 현상입니다. 현상을 이제 경계상, 경계상. 전상을 능견상이라고. 업상은 이거는 이제 주객 미분이에요. 이제 아리아식의 업상은 무명인데 주관과 객관이 나눠지지 않는 상태예요. 다만 요 업이라고 하는 거는 원효 스님께서 분명히 동야다, 움직임이다. 마음 움직임이 다 있는 거죠. 마음 움직이면서 그 다음 뭐가 생기는가 하면 보는 기질이 있어요. 마음 움직이고 보는 기. 네, 보는 거. 그 능견상이에요. 보게 되면 그 다음 뭐가 생긴 줄 아십니까? 경계가 생깁니다. 경기상이 생기는 거죠. 이게 아리아식의 세 가지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상은 뭐냐 하면은 바로 말라식입니다. 말라식이 전상을 보고 아라고 능견상을 딱 보고 이거 내 것, 소. 근데 말라식이 아리아식을 보면서 내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대성기신론을 보면 이제 이걸 알 수가 있고, 특히 해동소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전부 다 심층의식이 아니고, 심층의식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수행자들에 의해 가지고 전 밝혀진 사실들입니다. 스님, 아리아식 자체가 정보에 의해서 이제 번뇌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정보에 의해서? 네. 뭐 보고 듣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정보에 의해서. 정보에 의해 가지고 어디에 아리아식의 저장이 돼 있어. 이제 그거를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그 정보는 요걸 정보라 경계상이 정보입니다. 경계상이요? 네. 정보 여기 경계상이 뭐냐면은 바로 육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색, 성향, 미, 촉, 도. 여기 경계상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것도 전부 다 눈에 보이더니 이것도 전부 다 아리아식이라는 뜻입니다. 바깥 경계도 전부 아리아식이에요. 아리아식이 대상화돼서 탁 나타난 걸 얘기해요. 거기서 이제 또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가지고 저장이 되죠. 저장됐던 게 또 바깥에 발현돼 나타나면 또 경계의 모습이 나타나요. 지금 그게 아리아식이에요. 말하자면. 그래, 말라식은 여기서 아리아식에서 전변돼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역시 말라식도 뭔가 하면 잠재의식인데, 대개 처음에는 말라식이라 딱 이렇게 구분돼서 나타난 건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이 말라식과 이 의식 그 사이를 설명하려니까 이제 말라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전변이란 말을 이제 쓴 것 같습니다. 전변이란 말을 요즘 말로 그 돌연변이로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돌연변이 비슷한 개념이에요. 예, 비슷한 개념 맞습니다. 거기서 튀어나온 겁니다. 튀어나온 것이 이제 나온 그 아리아식에게 아리아식을 내다 이렇게 이제 집착을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말라식까지도 정확한 정보는 아니잖아요. 아리아식에 의해서 말라식이 나온 거죠. 예, 나온 것이기 때문에 네. 언젠가는 없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게 정확한 정보는 아니에요. 뭐가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말라식의 그 작용이 정확한 거는 아니라는 네요. 거예요. 아리아식의 영향을 받아서 말라식이 생긴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미완성. 그는 그게 미완이라면 의식도 미완이고 시각, 청각, 호흡, 촉각도 다 미완이죠. 그렇죠. 그죠? 네. 미완이라고 하기보다는 실체가 없다는 거죠. 사실은 예. 네. 예,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예. 그게 번뇌죠 뭐. 그래도. 예, 그러니까 번뇌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그것이 매달리는 매달려서 사니까 중생이라는 거죠. 네. 다른 거 없어요. 아리아식 자체도 버려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요. 이제 악연이 높아도 지게 중생인 거 알고 순수가 되면 딱 끝나요. 네. 수술 상은 훨씬 가벼워요. 예. 네. 분수 살면 좋죠. 네. 그래, 그게 안 되니까 문제죠. 그 세상 잣대로 말하는 사람이 응? 보통 사람들이 술 한잔 먹고 다 잃어버리잖아요. 네. 그거하고 비슷해서 비슷하지는 네. 아니니까. 그래서 그 자기가 이제 순수라면 정신이 네. 살짝 한 상태에서 옛날에 큰 놓는 스님들은 거지. 큰 스님들은 보면은 어느 순간 그 총명하가 피신하고 이러던 사람이 어느 순간 얼쑥해진 큰 스님들이 얼쑥하게 끝나. 보이는 거죠. 네. 얼쑥하게 보이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그런 저기 바깥 대상에 대해서 막 이렇게 분별하고 하는 총기를 멈춰버리지 마음을 멈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얼쑥하게 보여요. 해월선사가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그 막 돌 자갈밭을 갖다 막 이렇게 일구어가지고 논밭을 다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서 이게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항상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의식의 대상이 왜 법이라고 했을까? 이거 알아요? 이것도 여러분 알 필요가 있어요. 왜 법이라고 하는지.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자, 눈, 귀, 코, 혀, 몸이 있어요. 자, 눈의 대상은 세 개죠. 귀의 대상은 소리, 코의 대상은 냄새, 혀의 대상은 맛, 몸의 대상은 촉경이라 했으니까 뭐라 해요? 접촉이죠. 접촉.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 이제 시각은 눈을 통해서 색을 인식하고 기락하는 거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다 색, 성향, 미, 촉이라는 전부 다 대상이 있어요. 그럼 법은 뭐냐? 자, 이 시각을 통해서 오는 정보, 청각을 통해서 오는 정보, 후각을 통해서 오는 정보, 미각을 통해서 오는 정보, 촉각을 통해서 오는 정보가 법이 되고 이 법을 인식하는 게 의식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 정보를 법이라고 했느냐 이죠. 자, 법이라 한 것은요, 이것이 눈과 색이 서로 인연돼서 시각이 생기고 시각이 다시 눈을 통해서 색을 인식한다 이죠. 몇 번, 여러 번 거쳐서 온 정보예요. 청각을 통해 들어온 정보도 여러 번 거쳐서 왔어요. 여러 번 인연이 돼서 왔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죠. 이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의존, 예,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 의존에서 일어나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고 이걸 보통 개념적인 의식 개념. 그래서 의식은 바깥 대상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약하고 바로 안에 있는 개념을 인식하는 게 아주 강해요. 예,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항상 인식이 대상이 있다는 거죠. 마음은. 오개성 중의 연필한 저것이 연한다는 의미에서 저것은 아리아식을 가리킨다. 연은 대상을 가리킨다. 따라서 말라식은 아리아식을 대상으로 하여 작용하고 아래식으로부터 생기한 것이다. 야, 그래서 이게 말라식은 아리아식을 대상으로 작용하고 또한 아리아식으로부터 말라식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말라식은 아리아식을 의지처로 하며 게다가 아리아식을 대상으로 삼아 아리아식을 자아로 생각하고 아리아식에 애착을 가지고 계속하여 집착한다. 다시 말해 말라식은 아리아식을 자아라고 집착하는 것이다. 그래서 또한 개성 중에 사량위 성상이란 말라식은 사량하는 것이 본성이고 사량하는 것이 구체적인 작용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산스크리트본에서는 아드만이라고 하였지만 예, 현장은 성상이라고 한정하였기 때문에 본질과 형상으로 번역하였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사량위, 잘 보십시오. 사량위, 성상이라고 있습니다. 성품, 성자, 모양, 상자. 요 자리가 뭐가 있는가 하면 아트만. 아트만이 있던 자리죠. 아트만은 뭡니까? 자아입니다. 근데 요 말들을 하면은 내가 사량하는 것으로서 자아로 삼는다는 거죠. 이런 뜻입니다. 내가 사량하는, 누굴 사량하는? 아리아식을 사량함으로 해서 자아로 생각한다. 그런데 이걸 이제 현장성의 본질과 형상으로 딱 바꿨다. 말하자면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량하는 것은 자아라고 하는 말이 등시 가능합니다. 사량은 바로 거기서 사랑이 나왔다 그랬죠. 그러면은 만일 이 가르침대로 한다면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을 생각한다 하는 거고 그 사람을 자아로 생각한다 이런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쓰는 말이 뭡니까? 자기 하는 말이 맞는 얘기죠. 상대를 자기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자아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 말하고 딱 이게 배치를 이렇게 해보면 딱 맞아 들어가는 거죠. 자기. 이게 곤란해지죠. 그래서 자기라 하는 말이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런 말. 남편을 자기, 애인을 자기, 그렇게 하는 거죠. 그냥 자기로 삼는다. 그게 바로 내다. 당신이 자기이기 때문에 당신이 바로 내고 내가 당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부부 사이는 가능한 이야기고 연인 사이도 가능한 이야기이지만은 잘 생각해 보면은 이 말라식이 아리아식을 자아로 삼는 하고 그 패턴이 같잖아요. 얘기하죠. 이런 깊은 뜻은 몰라도 그게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정말이에요. 얘기하죠. 근데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말라식과 함께하는 마음의 작용에 들어갑니다. 말라식 대상은 아리아식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말라식은 원효스님 말씀대로 하면은 이 말라식은 여기에 이제 의식의 뒤편에 말라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라식은 그 다음에 아리아식 있잖아요. 이 아리아식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요건 대상으로 안 할까요? 요거는 대상을 할까 안 할까요? 다 아리아식의 대상이니까 다 합니다. 네. 이 바깥으로 향해 있는데 아까 여기는 분명히 아리아식을 대상으로 정상. 한다 했는데 그러면 법이라든지 색, 소리, 냄새, 맛, 이 촉감 같은 것은 촉감입니다. 촉감. 촉감 같은 것은 말라식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현상.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그것이 예? 말라식 변이. 알야식을 통해서 아나 아니 직접 바로 직접도 알고 알야식도 알고 변이식입니다. 그런데 네. 원효 스님은 지금 유식 30송에서 여기서 말하는 아리아식이 말라식 대상이라고 하는데 네. 원효 스님은 그 해동소에서 뭐라는가 하면 법이라든지 색, 성향, 미촉을 전부 다 대상으로 한대요. 그럼 얘기하잖아. 근데 그걸 뭘 근거로 하느냐 이러니까 대승기신론에 바로 현상이 아리아식이잖아요. 네. 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게 뭡니까? 말라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즉각 예, 하는 즉각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은 말라식이 실제 법이라든지 저런 걸 대상으로 한다 하는 것은 새로운 학설이에요. 아까 얘기하잖아요. 유식의 입장에서는 얘기 안 하기 때문에 새로운 학설이죠. 그래서 원효 스님이 그걸 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거죠. 대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자,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렇고 말라식과 함께하는 마음의 자기. 이 개성에서는 말라식과 함께 작용하는 심소에 대해서 기술합니다. 말라식과 함께 작용하는 심소는 심소라고 하는 심소유법이라는 뜻이죠. 심항에 소속되어 있는 법. 요즘 말 심리. 마음의 작용.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쉽습니다. 모두 18개로 오변행 심소는 뭐냐면은 촉자기 수상사 또 오별경의 해 오별경 심소가 뭔가면 욕성의 영정해 중 해에 속합니다. 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왜 여기 해가 나왔느냐 참 이상하죠. 자 말라식을 사량식이라고 그러죠. 사량 그렇죠? 여기 바로 해를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대승기신론에서는 사량식을 갖다 지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식. 지식 자체가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량한다 하는 건 전부 해를 얘기합니다. 분석하는 거, 분별하는 걸 얘기합니다. 분석, 분별하는 거 다 지혜 해자를 쓰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네. 그런데 이 해하고 서로 상응하긴 하는데 상응하긴 해요. 함께 작용하긴 하는데 이 해는 바르지 못하죠. 오류를 가진 해입니다. 그래서 해도 선해가 있고 악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셨죠. 예. 네. 이유가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분별을 잘하고 이런 지혜는 있다 하는데 그것을 나쁘게 쓰면은 악해가 되는 거고 좋게 있으면은 선해가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해요. 얘기하자면 자, 그 다음에 대수번뇌 8개 아치, 아견, 아만, 아예 4번뇌와 함께 활동한다. 근데 말라식의 가장 큰 특징은 4번뇌와 언제나 함께 활동한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4번뇌에 대해서만 기술하고 나머지 심소에 대해서는 의식을 설명하는 곳에서 자세하게 언급하겠다. 유식 30송에서는 4번뇌에 대해서 다음같이 기술한다 하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고요.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면 신의식 한 번에 다 작용을 하는 거죠. 의식이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최상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나도 일어날 때. 심이식 이러면은 심은 아리아식, 심한 의는 말라식, 말라식, 식은 전호식, 의식과 전호식 네. 이렇게 나눠서 얘기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떠한 계기로 정말 마음이 그 지옥, 악이 하여튼 그런 그 마음을 한꺼번에 다 경험을 했는데요. 결국은 그 마음이 그 원숭이 마음에서 야생마까지 던져가지고 강원도 원주까지 갔다 오면서 갔다가 딱 갔다 오면서 그게 정리가 됐는데 그게 딱 그 실상을 알면서 다 자유로움이 되는데 그 마음이 그 원숭이 마음이 야생마 마음까지 가기 전까지 그까지 가기 전에 딱 정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마음은 말이죠. 예. 항상 지켜봐야 돼요. 마음은 둘로 나눠지거든요. 주관의 마음과 객관이 늘 마음이 나눠지기 때문에 원숭이 마음이든 무슨 마음이든 마음 생기면 항상 봐야 돼요. 본인이 근데 일반사는 못 보기 때문에 그 마음이 휘둘려서 막 우왕좌왕하고 끄달리고 하고 그러잖아요. 바로 강원도까지 갔다 오면서 차 속에서 이게 이게 알미 그 실상을 알게 되면서 그 자유로움이 딱 그러니까 들어와졌는데 그 마음을 항상 봐야만 문제 해결돼요. 그걸 반조락 하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고 항상 그런 마음을 객관적으로 봐야 돼. 내 이런 마음이 일어났구나. 자아감이 일어났구나. 왼수 같은 마음이 일어났구나.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났구나. 이런 걸 탁탁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속에서 달래는 마음도 있고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는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별 마음이 다 있지만 네. 공통되는 게 있어요. 그 공통되는 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공통돼 있고 하나로 예,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자성이 없다 하니 공통되는 거예요. 그렇게 딱 알 때 거기서부터 자기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출근을 하는데 그 다음날 늘 보던 나무인데 그 가로수가요. 처음 본 가로수가 되면서 굉장히 평소에 요만했는데 이렇게 크게 보이면서 전혀 다른 동네에 온 것 같은 그런 건 왜 그런 거예요? 예, 자기가 갖고 있는 상식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늘 익혔던 상황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그런 현상이 생기는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중요해요. 늘 익혔던 것들이 아닌 그런 게 작용하지 않으면 이제 그런 게 나타나는 얘기하잖아요. 상식에서 조금 벗어나면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되면 새로운 세계를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